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 26쪽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용은 이제 액션, 대문자이죠. 그 다음에 반작용은 리액션입니다. 액션과 리액션에 관한 법칙입니다. 뉴턴 운동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거든요. 이것의 적용 사례를 찾아서 우리가 힘이 중요한 말입니다. 상호작용, 인터랙션입니다. 상호작용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봅시다. 지금 요 남왕자애가 그 발을 이용해서 벽을 밉니다. 그랬더니 지금 벽이 사람 발을 밀어주고 있죠. 무슨 일일까요? 봅시다.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손을 벽으로 밀면 벽이 손을 미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듭니까? 자, 이 느낌을 실제로 든다고 느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오른손으로 왼손을 이렇게 밀면요, 손이 찌그러집니다. 그죠? 우리 이 찌그러진다는 물체의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죠. 이것은 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발로 벽을 밀면은, 손으로 벽을 밀면 우리 손의 모양이 찌그러지죠. 그 말은 벽이 우리를 밀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림과 같이 용수철에 A, B를 마주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눈금은 같은 값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은 실험 결과이죠. 우리가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귀납적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려봅시다. 물체 A, B가 힘을 가하면, A가 B에 힘을 가하면 동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용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물체 B도 A의 같은 크기,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또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합니다. 반대 방향이니까 방향이 반대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이때 작용한 힘을 우리는 작용, 액션이라고요. 그 반대의 다른 힘을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A가 B에 가하는 힘을 FAB라고 하면 B가 A에 가하는 힘은 FBA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음 관계가 성립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크기 같고요, 방향도 방향 반대이고요, 작용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로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는데 이 시간도, 작용하는 시간도 동일하다라는 것은 좀 간과하는 편이 좀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작용하는 시간도 동일하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이런 것처럼 손으로 벽을 밀면 벽도 손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밉니다. 그 결과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상호작용, 우리가 한쪽에 액션을 취하면 우리는 리액션을 받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이러한 법칙을 우리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합니다. 뉴턴 운동의 제 3번째 법칙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보세요. 1법칙과 2법칙은 힘의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 3법칙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힘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1, 2법칙보다는 3법칙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힘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순서를 매기자면 작용 반작용 법칙을 선생님은 첫 번째로 두고 싶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26조에 보면은 작용 반작용이라는 이 법칙이 소단원으로 따로 나와 있죠. 반면에 관성 법칙과 가스도 법칙은 18쪽에 보면 하나의 소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작용 반작용 법칙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가오 하나에서 작용하는 힘을 찾아봅시다. 발로 축구공을 찹니다. 그러면 축구공도 발을 차게 됩니다. 로켓이 공기를 밀어냅니다. 가스를 밀어내죠. 분출합니다. 그러면 이 가스가, 공기가 또 로켓을 밀어 올립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은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요 서로 접촉해 있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래쪽은요. 서로 떨어져 있은 경우에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접촉하지 않을 때에도 성립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접촉한 경우이고 접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힘의 본질적인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만류인력 또한 중력 또한 힘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어도 이것은 성립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작용반작용과 우리 생활입니다. 사람이 걸을 때에는 발로 땅을 미는 힘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발과 땅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는데요. 우리 만약에 땅의 마찰력이 매우 작다면 아이스링크장을 생각해 보세요. 마찰력이 매우 작으면요. 우리는 땅이 발을 잘 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스링크장에서 걷기가 힘듭니다. 스타팅 블록을 이용하는데요. 스타팅 블록을 이용하면은 우리는 스타팅 블록을 잘 밀 수 있고 그 결과 스타팅 블록이 선수를 잘 밀어주죠. 따라서 앞으로 빠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과 발을 이용해서 물을 밀면 이 물이 손과 발을 밀어줍니다. 확인하기 4번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작용반작용, 아까 얘기했죠. 만류인력, 그죠? 중력 같은 말인데요. 지구와 달 사이에 그러한 중력이 얘가 되겠습니다. 자, 자료실 내용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별표해 봅시다.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에 해당하는 두 힘이나 평형 상태에 있는 두 힘은 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이 말은 공통점이에요.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관계에 있어서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나 자, 이제 중요해요. 작용 반작용에 해당하는 두 힘의 작용점은 각각 두 힘의 작용점이 각각 서로 상대방 물체에 있죠. 따라서 우리가 1호부터 내릴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반대가 됩니다. 작용 반작용의 경우에는요. A가 B를, B가 A를 어때요?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죠. 주체와 객체가 서로 바뀐 것입니다. 반면에 평형 상태에 있는 두 힘은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목적어가 서로 동일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는 우리가 오른쪽에서 볼 텐데요. 그림은 상호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구와 물체 사이 작용하는 F1, F2, F3, F4 작용점, 방향반작용, 평형. 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과 함께 같이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자, 잘 보이죠?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기계적으로요. 지구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지구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물체의 세모 해보세요. 물체의 세모 해보세요. 또 물체 있죠? 여기도 물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책상에는 네모로 해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F1과 F2죠. 지구가 이쪽으로 왔죠. 물체가 이쪽으로 왔죠. 따라서 F1과 F2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습니다. 또 물체가 물체를 책상이 책상을 서로 바뀌었죠. 따라서 F3와 F4도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쉽죠? 자, 그 다음 힘의 평형은요. 목적어가 동일하다 했잖아요. 목적어가 똑같은 찾아보세요. 여기 세모가 있죠. 또 세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어디 있습니까? 없네요. 네모 어디 있습니까? 네모 여기 또 없죠.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세모, 목적어가 같은 이 두 개가 바로 힘의 평형 관계입니다. 쉽죠? 자, 봅시다. 지금 보면은 F1과 F2를 봐요. 지구가 물체를 당겨요. 그러면 물체도 지구를 당기는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F3와 F4를 보면요. 뭐죠?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 물체가 책상을 누르죠. 책상이 물체를 떠받칩니다. 그 다음 F1과 F4를 봅시다. 지구가 물체를, 책상이 물체를. 자, 물체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속도 법칙을 적용하면요.
오직 물체가 받는 힘만을 고려하면 됩니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고 있고요. 또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고 있죠. 이 둘의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R자 힘이 0이 됩니다. R자 힘이 0이면 관성 법칙에 따라서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따라서 힘의 팽관계에 있으므로 얘는 정지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작용 반작용 법칙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